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코스피 10% 매집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0%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30% 지금 투자되어 있고요. 어제 나스닥 좀 체결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멀리 나갔지? 이게 어떻게 됐는데.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 바닥은 잡힌 것 같죠? 사실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유튜브 좀 듣고 그 다음에 환율이 계속해서 버팅기고 있는데 조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움직이는 모습 그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제가 이걸 아닌데 잠시만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들어왔고 외국인들 저기 반응이 없어요. 외국인들 지금 반응이 없다. 선물도 반응이 없다. 저 1300개 정도 됐었는데 이거 시간별로 보면요. 얘가 그죠? 아까 전에 우리 지수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기준으로 거의 한 1.2%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쑥 빠지더라고요. 보합선까지. 근데 외국인들이 그때 이렇게 요때 팔았어요. 이렇게 쏙 한 800개 이렇게 800개까지 2시쯤 돼가지고 쑥 팔더라고요. 근데 다시 사들이고 요거 팔았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쏙 빠져가지고 보합선까지 밀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금 에코프로를 계속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은 고가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고 에코프로만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프로 사면서 선물을 계속 매도 치고 그죠.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 여기 민부터 가지고 한참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사들였는데 지금 선물을 계속해서 팔아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선물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오늘 좀 미국 봐가지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6만 개 깔려 있거든요. 이게 좀 어제부터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까 얘네들이 그죠? 선물하고 현물 움직임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거 말씀을 드리면 주돈이 왜 이 포지션이 이렇게 또 늘어났는지 요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 댓글에 요런 댓글이 붙었어요. 지켜본다고 하면 며칠을 지켜보시던가 말만 하고 매일 거래 안 하는 날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어저께 이거 보고 나서 좀 빵 터졌습니다. 네. 제가 이게 좀 지켜보자 했던 거는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뭐 고버스를 제때 위치에 올라타질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버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자. 지금 고버스에서 먹을 자리가 있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고버스에 대해서 먹을 게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고버스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했던 거고 지금은 좀 과매도 구간이고 어제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매도 구간이고 더 이상 하락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고버스 이제 추세 하락은 맞는 것 같은데 고버스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도 단타로 아니면 짧게라도 레버리지 이쪽으로 좀 방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켜보자 그러자 왜 이거 지금 레버리지를 사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냐면 다른 거예요. 뷰가 매일 지금 시시각각 이게 뷰가 변하니까 그죠? 만약에 어떠한 추세가 상방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반도체 관련주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를 위시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쭉쭉쭉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럴 때는 그냥 레버리지 하겠죠. 그죠? 그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서처럼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테마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냥 고버스죠. 그죠? 어제 방송하고 나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미국장도 어저께 늦지막히 상승을 했어요. 미국 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 시간별로. 왜, 아까 전에 질문이 그거예요. 주도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러는데, 시시각각 이게 뷰가 변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느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라가는 게 또 맞다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종가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1.5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복 이렇게 뻑 서버렸어요. 아주 좋죠. 근데, 시간봉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제 시작된 게 여기죠. 그죠? 시작되고 나서 무슨 이유에선지 밀렸죠. 이거 뭐 채권 뭐 단기물을 뭐 할인을 뭐 아니 뭐 금리를 안 내렸다는데 뭐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그쪽에서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더니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근데 반도체 이쪽 관련주로 들어왔는데 아침에 제가 이걸 확인을 했어요. 요걸 한번 봤어요. 요걸 한번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 미국 맵이거든요. S&P 500 맵인데 보시면 여기만 파랗죠? 파라면 이제 상승하는 거니까 여기만 파랗잖아요. 요거 왜 다 빨갛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제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식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낙폭이 많이 떨어졌죠. 낙폭 과대.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매기가 붙어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승을 하고 나서 봤더니 얘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성일지. 이거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엔비디아 차트 보면 8월 14일 날, 그죠? 8월 14일 날, 그죠? 8월 14일 날, 이렇게 양봉이 쭉 섰거든요. 이거 못 살리고 쭉 빠진 거예요. 나스닥은. 그죠?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저렇게 올라왔는데 환율이 안 움직였어요. 환율. 되려 10년물 국채는 지금 좀 빠지긴 하는데 10년물 국채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버팅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10년물 국채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4.3%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4.319거든요. 4.319. 4.3%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난리 난다 그랬거든요. 헬이 온다 그랬어요. 헬. 지옥문이 열린다. 막 이런 게 유튜브에서 떠들고 그랬어요. 그죠? 얘 올라가는데, 금리 올라가는데, 금리에 가장 반대되는 게 성장주죠. 성장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리죠. 그죠? 성장주들은 마구마구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계돼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든지, 그러면 어저께 저녁 때 무슨 뭐 항생, 야간 항생 지수라든지 올라가든지, 뭔가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도는 왜 샀느냐? 왜 샀느냐? 사실 오늘 만약에 우리 장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2% 정도 갭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지수가 1% 이상 올라갔다. 라고 한다 그랬으면요. 저는 일단 빠져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위에 여건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 외국인들 매수하는 걸 또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매수에 없었죠. 지금 처음 시작하나 끝날 때나 가만히 있었어요. 복지부동.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할까 그러다가 좀 지켜보자 해보니까 벌써 어느 순간에 어저께 제가 샀던 그 가격대까지 벌써 내려온 거예요. 뭐 그러면 굳이 그거를 팔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중간에 이제 환율이 움직인 거죠. 갑자기. 요거 환율 움직이는 거 보고 샀습니다. 환율이요. 중국 움직이기 먼저 움직였거든요. 보시면 5분봉으로 보시면 요렇게 그죠? 여기서 있다가 12시에 그죠? 39원, 37원, 40원, 10시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폭. 그죠? 요거 보고 산 거예요, 요거. 그래서 37원 요거 보고 나서 여기 이제 5분봉에서 요렇게 떨어서 그렇지 한 시간봉으로 1시간만 저기 했다면 시간봉으로 한번 볼까요? 푹 빠졌어요, 푹. 요렇게 빠진 겁니다. 22일. 그죠? 1시, 2시, 3시, 9시. 여기. 우리 장시각한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빠졌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거든요. 현재는 또, 마이너스 0.12%니까 미묘한데, 그래도 이거 뻗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죠? 요거 보고 조금 더 살까? 그러고 나서 항생이 점심 먹고 와가지고 와리가리 헷갈려 하더니 오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거를 보면 되겠네, 중국 거. 그죠? 중국 거. 얘네들 2시에 밥 먹고 와가지고 푹 빠지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저 환율 보고 아 좀 더 매집을 해놔도 되겠거리 해가지고 좀 매집을 해놨고 그다음에 항생하고 중국 올라가는 거 보고 미국 거를 조금 더 매집을 저기 나스닥을 다시 매집을 했고요. 어저께 매집을 해놓고 신경을 안 썼더니 그 저 시간에 단일가 거래 그 걸어놓고 이게 거래가 안 돼 버렸어요. 그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제 거래를 해놨어야 되는데 어제 만약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지금 10%한 20%는 나스닥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 저게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어제 올라갔으니까 오늘 또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평을 좀 이렇게 날려보면 그죠? 이 평을 이렇게 얘는 이것도 필요 없네. 이렇게 날려보면 뭐 오늘 진짜 뭐 한 뭐 또 1.5%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61평, 2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제가 이제 그 나스닥은 얘는 추세 하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희한하게 또 여기 이 라인 딱 맞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그리고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국 달러 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또 다시 달러 약세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단기 바닥이 아닐지.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직은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악재들이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중국. 중국은 정보가 없어요. 다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별로 고게 서서히 변해가지고 주돈이 샀다 팔았다 그러는 것 뿐이에요. 이게 단타가 아니라 지금 이게 바닥일까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기 아쉬우니까 좀 사보고 그러니까 확률이죠 확률 그죠 이렇게 확률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51%다 그러면 여기가 49%다 그러고 떨어질게 그렇다고 하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여기다가 비중을 살짝 실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이제부터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떠한 주식 우리가 주식하는 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중국에서 내일이라도 무슨 악재 하나 딱 나온다 그러면 지금 중국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무슨 뭐 헝다다 무슨 가든이다 뭐 하여튼 뭐 그 중국의 큰 회사들이 부동산 회사들이 문제인데 이 부동산이 다 금융권하고 연계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금융권으로 연계돼 가지고 지금 뭐 은행에 어떠한 부실이 생겼다라는 뉴스 하나만 나오면 또 이거 내일부터 또 이거 폭락. 그죠? 분명히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오늘, 요것도 제가 저거 아까 전에 그거 확인하느라고 이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했네요. 삼성전자, 그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하이닉스 그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에코프로에 오늘 좀 매기가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그죠 97,000개 희한하게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제가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야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죠? 34만원. 거의 고점이 58만원, 6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반토막 나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고점 대비 지금까지 한 8.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미국,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민주주의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꺾어야겠네요. 이렇게. 라인을 민주식이잖아요. 얘는 지금 2%가 넘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 고점 대비 저점까지 22%.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거 보여드렸듯이 큰 놈만 지금 움직였지 주위에 다른 종목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어떠한 그 모양새가 나오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사주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주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파는 거는 누구냐? 개미예요. 그래서 저 외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개미들이 팔면서 개미들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무슨 뭐 외국인들이 5천억 팔고 개미들이 뭐 6천억, 7천억을 팔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이 매물대가. 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게 뭐냐면 내일 우리나라는 내일 환율하고 분명히 외국인들 현물 선물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상승한다. 뭐 나스닥을 일단 상승해가지고 60일선 올라가면 굉장히 좋고 그냥 안 움직여도 그죠? 적어도 뭐 한 마이너스 1% 어저께 양봉을 거진 반 이상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얘예요 얘.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죠? 어저께 상승 못했던 거 오늘 지금 유로스톡스도 막 1.5% 올라가고 또 한바탕 올라갈 것 같고 지금 금리도 좀 떨어지고 환율도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개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좀 움직여 준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 2, 3%짜리 양봉 하나 딱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밑에가 다 빨개지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빨개지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그게 뭐 날짜별로도 뉴스 이슈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뭐 이 차트를 볼 때 일봉으로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5분봉 그죠? 뭐 시간봉 이런 걸로 볼 수 있듯이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들 그다음에 이 주가의 흐름들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때그때 그래가지고 비중을 싣는 거고 근데 단 하나 그거는 있어요. 코스피 우리나라는요 추세 하락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게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냐면 주봉이에요, 주봉. 이 보시면 이 주봉이 깨져버렸거든요. 이게 이만치 나가고 그죠? 아무리 라인을 여유롭게 잡는다 그래도 그죠? 아무리 여유롭게 잡는다 그래도 여기서 잡는다 그래. 그죠? 요거예요, 요거. 예. 저번 주. 그래가지고 저번 주가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밑꼬리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주돈도 좀 손실을 봤었고, 저번 주에는. 그래가지고 8월 15일 이후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던 거고. 요거 밑꼬리 달고 위로만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요거 이번 주에 요거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땡큐. 아니면 최소한 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잡아먹는 거 이런 거 나온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여기서 뭐 이렇게 놀면서 올라가봤자 소용없어요.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방에 두 방에 한 이거는 너무 짧나? 이렇게 한 방, 두 방, 한 세 방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안 나오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밑으로 노는 거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따가 걸리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렇게 횡보하는 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거 분명히 올라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 주에 지금 내일이 금이잖아요. 그걸 목요일 날은 또 잭슨홀 미팅이라는 엄청난 그 진짜 전 세계 그 파월의 마우스만 그 쳐다보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 만약에 그 파월이 얘기한 거를 호재로 받아들여가지고 양봉이 쭉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막 이따만한 양봉 나왔다 그러면 가능하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추세 하락이 아니라 단기 하락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음봉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주도는 지금 추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추세 하락에 배팅을 한 거고 추세 하락이라 그러면 레버리지보다는 롱의 비중을 더 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저게 뭐 한두 달 새에 해결된 문제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추세 하락에 맞춰놓고 일단은 우리가 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사라졌나요? 어디 갔지? 그러면 하나를 다시 그려주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늘 왜 우리 장이 안 올라갔냐? 이렇게 뭐 아까 유튜브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올라갈 때 왜 안 올라갔냐? 외국인들이 안 오니까 안 올라간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안 오겠어요? 외국인들이 왜 돈 싸들고 우리나라에 안 오겠습니까? 왜 매도를 안 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항생이라든지 뭐 다 잘 나왔어요. 항생 야간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게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또 이게 상승을 안 할까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또 올라가는데, 그죠? 지수가 또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신호가 환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유심히 봐라. 아무리 개미들 달라붙어도요,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테마라든지 개별주라든지 이런 게 와글와글 끌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그 올라간다든지 뭐 등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수 투자를 하잖아요. 지수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매머들급 그 주식들이 일단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저 질문 하나 가지고 오늘 방송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또 뭐 할 거냐, 주도는? 에? 오늘 저녁 또 미국장 끝나는 거, 유럽장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보고 나서 미국장이 좋게 끝났는데 환율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할 겁니다. 금리가 또 충분히 빠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현물이 동시호가 때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9시 30분쯤 돼가지고 얼마나 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선물은 어떤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10시 30분에 또 중국장 열리면 그때 중국이 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해야죠. 그렇게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예요. 예.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쌓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훅 무너질 수 있어요. 뉴스 한 방에. 지금이 그런 겁니다.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미국장도 좋을 수만은 없죠. 근데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중국은 안 좋아도 미국은 좋아진다. 그래서 미국에 좀 비중을 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게 바닥이다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61선 넘어가면 또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좀 상승을 한다? 그래가지고 61선 넘어갔다? 그러면 61선 넘어갔으면 61선 라인을 잡고, 만약에 오늘 양복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라인 하나 잡고, 그죠? 어디 갔어? 이렇게 라인 잡고 61선 무너지면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비중 한번 실어보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타고 가도 괜찮습니다. 얘 한 번에 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얘도 여기서 뭔가 뭐 많이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달이 9월이잖아요. 9월이 선물 옵션 만기예요. 그죠? 선물 옵션 만기. 우리는 7일날, 미국은 15일날.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뭔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게 왜 머릿속에 이렇게 잡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또 뉴스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뉴스 나오기 전에 벌써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어제 미국장 1.5%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했는지 다들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금리가 3.4%가 4.3%가 넘어갔는데 왜 그 성장주도 미국 반도체주들은 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더 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4.3%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 채권을 사야죠. 더 안정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뭐 9월달 그 FOMC가 지금 9월 20일 그죠? 9월 20일은 동결. 또 11월 달은 또 상승. 뭐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왜 지금 11월 달 것까지 걱정을 하지? 당장 8월 달이 문제인데.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단 하나요. 주돈이 이번에 쉬면서 느낀 거. 왜 8월 1일 날 고버스를 못 샀냐는 거죠. 왜 8월 1일 날 고버스를 못 샀을까? 그래서
이때 했던 방송, 이때 했던 뉴스, 이때 나왔던 뉴스 이런 거, 그리고 차트라는 거, 차트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8월 1일 날 이게 상승 추세지 하락 추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때부터 이만치 빠졌는데 이게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죠? 12% 대략 레버리지 기준 12% 빠졌는데 왜 이때 고버스를 나는 타질 못했을까? 왜 고버스에 투자를 못했을까? 어, 답변 되셨나요? 그래서 살금살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독일이 많이 올랐던 게 독일 생산자 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6%. YOY로 많이 떨어졌네요. 야, 근데 그러면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또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 안 좋아서 인플레 잡힌다고 주가 올라가고 그죠? 어디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 일으키려고 또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고 참, 이 뉴스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지금 장은요 좀 조심조심하면서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속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자. 조금 조심조심.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군데 몰빵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만약에 개별주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개별주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그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 그죠? 항공주하고 여행 관련주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항공이 일본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다음에 하나투어가 뭐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 여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그 다 밖에 그 중국 빼고 뭐 중국에서 여행객들 온다고 막 하는데 그거는 뭐 주식이 또 다른 게 붙어 있겠죠. 그거는 여행 관련주 전체를 사면 되겠죠.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무슨 뭐 카지노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행 관련주를 조금 보고 있어요. 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또 환율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환율 떨어지면 강세죠. 여행도 우리나라도 여행 갈 때 환율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니까. 그래서 좀 여행 관련주 이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별 투자는 안 하고 저는 여행 관련 ETF를 좀 사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한 곳에만 매몰되지 말고 개별주 좋아하시고 그런 데서 수익이 내신다 그러면요.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 테마 이런 것도 한번 잘 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지수가 좀 앞뒤로 꽉 맥힌 느낌,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외국인들은 왜 안 들어올까라는 그런 물음, 그리고 한참 지나야 되지 않을까?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